안녕하세요, 야구팬 여러분. 오늘은 가까우면서도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한국과 일본 야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야구 선수들이 일본 리그에서 활약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이로 인해 많은 일본 야구 팬들로부터 사랑과 응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오타니 선수 같은 일본 선수들을 향한 열정적인 응원이 이어지고 있죠. 반면 한국 야구와 한국 야구 선수를 싫어하는 일본 야구 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국 야구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 야구 팬들이 한국 야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그 배경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과 일본 간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경기와 또 경기장 밖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 스포츠맨십과 매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2020년 호주 윈터리그에서 한국인 투수가 상대 타자의 머리에 공을 맞힌 후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발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죠.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것으로 많은 팬들과 선수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윈터리그의 이스턴 선발 대표팀에서는 4회의 한국의 1루 주자가 일본의 더블 플레이를 방해하려고 왼손을 내밀어 1루로의 송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일본의 마스오 선수가 상대 한국 주자에게 항의하자 상대 주자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침을 뱉어 태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강백호 선수가 벤치에서 껌을 씹으며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태도가 너무 나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스포츠 경기에서 예의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팀 내부에서도 그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프리미어십 2에서 일본의 투수가 던진 스트라이크 존의 공을 한국 선수가 공에 맞지 않았음에도 심판에게 데드볼로 강력히 항의했고 그 결과 데드볼로 인정되었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본의 선수가 자신의 글러브를 베이스 앞에 두고 태그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루수 선수가 슬라이딩하며 실수로 글러브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선수가 별도의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난 것으로 보여 일본 선수는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야구 선수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페어플레이 정신이 없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대만과의 경기에서 한국의 선수가 일부러 팔꿈치를 내밀어 공에 스스로 맞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판이 주의를 주었는데 한국의 감독이 격렬하게 항의하며 데드볼을 주장했습니다. 제4회 WBC에서는 한국인 관객이 남은 음식이나 쓰레기를 버리고 갔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양국 간의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한 후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시상식이 열린 마운드와 포지션 주변에 빈 페트병과 글러브가 흩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회 관계자들은 매우 불쾌해하며 선수들에게 정리를 요구했으나 통역을 통한 경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결국 대회 스태프가 직접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제1회 WBC에서 상대가 30년간 일본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겠다라는 이치로 선수의 발언이 과장이 되어 기사가 나갔고 한국 야구 팬들은 모욕을 느꼈습니다. 실제 뜻은 단순히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를 굉장하다고 느끼도록 이기고 싶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치로가 모욕할 의도는 없었지만 경기장에서 이치로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경기장에서 야유가 일어났습니다. 발언이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양국 팬들 사이에 어떤 감정이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006년 3월 15일 엔젤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한국과 일본 간의 야구 경기는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투수들의 뛰어난 실력이 돋보이는 치열한 대결 끝에 한국이 2대1로 승리하며 마무리되었죠. 승리 직후 한국의 투수 마운드에 대한민국 국기를 꽂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운드에 정중하게 국기를 꽂고 마지막으로는 국기에 애정 어린 입맞춤을 하며 그 기쁨을 더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치로 선수는 경기 후 야구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날이라며 감추지 못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2021년 7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의 철저한 준수가 강조되는 가운데 NC 다이노스의 일부 선수들이 원정지 호텔에서 여성들을 불러 술을 마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하나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일부 선수들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큰 문제로 번졌습니다.
이들 중에서 양성 반응자가 여러 명 나옴으로써 경기 개최가 어려워지고 시즌 중단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7월 한국 야구계는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마약 단속 및 일부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야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고 그 결과 그의 연간 관중 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장 제한에도 불구하고 122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입장 제한이 해제되고 응원이 허용된 이전 해의 연간 관중 수 6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습니다. 갤럽 코리아가 실시한 프로야구 관심도 조사에서도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1%에 불과했으며 특히 20대에서는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18%에 그쳤습니다. 이는 한국 프로야구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준결승에서 한국과 일본이 세 번째로 맞붙게 되자 한국의 언론은 이치로의 한국을 30년간 울려주자 일본은 3번 울고 마침표를 찍자라는 표현을 대서특필하여 경쟁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준결승 경기 도중 이치로 선수가 파울플라이로 아웃되어 자리를 떠나는 장면에서 한국의 3루수가 이치로 선수 앞으로 공을 굴려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행위는 경기의 긴장감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제2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은 일본팀을 상대로 4대1로 승리를 거두며 한국팀은 마운드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기를 꽂아 그 기쁨과 자긍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앞서 2006년 WBC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2006년 대회에서는 한국팀의 전략적인 플레이 중 하나로 이치로 선수에게 고의로 보이는 볼넷을 내주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코치가 이치로 선수에게 볼넷을 준 것에 대해 기뻐했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 경기의 긴장감과 전략적인 선택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일본의 홈런을 맞은 후 그 다음 한국 투수가 일본 선수에게 위험하게 공을 던졌습니다. 이에 주심은 즉각 양팀에게 경고를 주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경기의 긴장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2016년에 완공된 한국 최초의 돔 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이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약 7년의 시간과 2,713억 원의 거액이 투입된 이 구장은 개장했지만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돔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이 우산을 쓰고 야구 경기를 관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가 보도되었습니다.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오줌병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또한 구장 내 조명이 어두워 선수들이 플라이볼을 잡기 어렵다고 불평했고 더가웃에는 지붕이 없어 선수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장은 21세기 최악의 돔 구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약 7억 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가웃에는 지붕이 설치되었습니다. 보수 작업 후 관중석은 처음 계획보다 1,200석이 줄어든 18,000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WBC에서 한국 대표팀의 강백호 선수가 좌중간 펜스를 직격하는 2루타를 쳤지만 뛰어오르며 기뻐하다가 발이 잠시 베이스에서 벗어나 태그아웃이 되었습니다. 이 희귀한 사건에 팬들도 즉시 주목하며 이번 대회 최대의 실수가 나왔다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방송국 폭스 스포츠가 이 플레이의 동영상을 트위터에 공개하자 팬들도 크게 주목했습니다. 국제 경기에서 이건 너무 태만해 라며 한숨 쉬는 일본 팬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선수 누트바는 한국전에서 데드볼을 맞고 사과하지 않는 한국 투수를 노려보았습니다. 한국 미디어는 누트바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누트바는 아무렇지도 않게 인터뷰에서 몸이 굳어있던 곳에 맞아서 풀린 거라 딱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야구 팬들이 보기에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단장이 FA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은 선수와의 계약 연장 협상 과정에서 계약금 액수를 올리는 대신 뒷돈을 요구했다는 스캔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한 선수가 일본 고교 야구 대회인 고시엔 대회에서 주목받은 요시다 선수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에서는 고시엔 대회에서 활약만 해도 바로 화제의 중심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비슷하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플레이어가 있어도 야구 자체가 그만큼 주목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요시다 같은 뛰어난 선수가 한국에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본의 야구 열기가 부럽지만 때로는 너무 시끄러워 보인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30일 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서 WBC에 참가 중이었던 한국 대표팀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 선수가 WBC 2023 대회 기간 동안 여성 접대를 동반한 고급 클럽에 방문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은 그 첫 두 경기에서 패배해 1라운드 탈락이 거의 확정되었고 한국에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즉시 KBO 한국야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인물 3명은 음주 사실을 인정했으나 날짜가 모두 경기 전날이 아니었고 접대 서비스가 없는 곳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음주 의혹의 당사자 모두 언론 앞에서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국내 리그에서 방어율 1위와 삼진왕의 타이틀을 얻은 안우진 선수는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어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KBO는 대중의 반발을 우려해 대표팀 선발에서 안우진 선수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WBC에서 한국 대표팀은 일본과 호주에게 큰 패배를 당하며 일찌감치 리그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야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 야구의 수준이 낮음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특히 일본과의 경기는 수준 차이를 고통스럽게 느끼게 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고문 같았다고 표현하며 한국 야구의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에서 야쿠르트의 수호신으로 활약했던 임창용 선수는 한국에서 2009년 올스타전에 참가했을 때 늦잠을 자는 바람에 동료 선수들을 태운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임창용 선수는 제2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결승전에서 이치로 선수에게 결승타를 허용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임창용은 본인이 고의적으로 코치의 사인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결을 선택했다고 보도되어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코치의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여론과 언론이 이치로 선수에 대해 연일 비난을 퍼뜨린 것을 고려할 때 대결을 피하는 선택은 할 수 없었다고 야구 팬들은 생각했습니다. 임창용 선수는 2015년 11월 마카오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뛰어난 투구 실력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열린 파티에서 과도한 음주와 불법 도박 등의 혐의로 다음날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문제가 되었고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23년 WBC에서 고우석은 인터뷰에서 한국 미디어의 오타니와의 대결에 대해 물었을 때 던질 곳이 없으면 아프지 않은 곳에 맞추고 다음 타자와 대결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 미디어는 고우석의 발언이 오타니의 타자로서의 대단함을 농담으로 표현한 것이었지만 발언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퍼져 결국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고우석은 오릭스와의 연습 경기에서 7회 중반부터 등판해 8회까지 이어졌지만 목의 통증을 호소해 교체되었고 그 영향으로 대회에서 한 번도 던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야구 팬들이 한국 야구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야구는 단순히 승리와 패배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과 일본 야구, 그리고 그 너머의 깊은 우정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소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